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의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사업주가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장소 두 곳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답안 보시죠. 뭐뭐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이거는 뭐다? 인화성 액체겠죠. 자, 2번. 뭐뭐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이건 뭐다? 인화성 고체입니다. 인화성 고체. 자, 해당 문제는 액체냐 고체냐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FTA에 사용되는 다음 사상 기호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이 문제 역시나 제외되었습니다. 자, 통과하겠습니다. 자, 3번. 청각장치와 시각장치 중 시각장치를 사용한 정보 전달이 유리한 경우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청각과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많이 전달하죠. 자, 그러면 시각장치에 대한 정보 전달이 유리한 경우 답안을 보시죠. 자, 1번.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2번, 뭐다? 재참조를 할 수 있죠. 시각은. 귀로 들으면 한 번 듣고 끝나겠지만은 시각은 계속 볼 수 있죠. 재참조된다. 그 3번. 뭐뭐를 다룬다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공간적인 위치. 그 4번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5번 청각계통이 과부하일 때. 왜냐하면 소리가 막 시끄러우면 청각으로 뭐 아무리 뭘 얘기해도 잘 안 들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 역시나 시끄러울 때 잘 전달이 안 되겠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한 곳에 머무르면서 계속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치, 시각장치 말은 뭔가 좀 고급져 보이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뭐 의사소통할 때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외운다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닐 듯합니다. 자, 4번 교류학 후 영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할 장소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자동 전격 방지기는 항상 말씀드렸죠. 누전 차단기를 생각해라. 누전 차단기. 즉 집에 있는 두꺼비 집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 보시죠.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뭐뭐에 둘러싸인 장소. 그건 뭐다? 도전체입니다. 도전체. 자, 2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몇 미터 이상의 장소로, 몇 미터가 2미터이죠.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역시 뭐뭐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있는 장소. 그건 뭐다? 도전성이죠. 도전성. 그 3번.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뭐뭐가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그건 뭐다? 도전성입니다. 도전성. 자, 여기서 하나 거는 도전체냐 도전성이냐 여부를 잘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기사 시험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서술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닥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최다 빈출 문제입니다. 최다 빈출. 10번 넘게 나온 문제, 10번 넘게 나온 문제.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보시죠. 1번, 손잡이의 탈락 여부. 2번, 발판 재료의 뭐뭐비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그건 뭐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입니다. 3번, 뭐뭐비 뭐뭐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그건 뭐다? 연결 재료입니다.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입니다. 연결 철물. 자, 4번.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의 상태. 5번. 해당 비계의 역시나 뭐뭐 또는 뭐뭐의 풀림 상태. 그건 뭐다? 연결부겠죠.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입니다. 자, 6번.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자, 이렇게 해서 유명한 기법이 있는데 앞글자를 따서 손발, 연기, 해입니다. 보통 5개 정도 외우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다 빈출이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6개 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다? 손발, 연기, 해로를 외우라고 저는 추천드릴게요. 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손발 연계 중 해조,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제외하고 답안을 5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자주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배당될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법을 손발 연기 해로로 해서 총 6가지를 외워놓으시는 게 조금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반드시 파일판을 설치하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파일판 문제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나올 때마다. 파일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거 답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뭐뭐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뭐다? 반응 폭주입니다. 자, 2번. 뭐뭐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뭐다?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자, 3번. 운정 중 뭐뭐의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뭐다? 안전밸브입니다. 안전밸브. 자,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암기법 있죠. 반급운입니다. 반급운. 자, 파일판 문제는 반급운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또 파생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된 문제는 저희 신기반기 교재에 확실하게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엮어놨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 파일판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사업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가 400명, 1일 8시간 연간 300일 작업을 하던 중 5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 1명, 시급 재해 4명이 발생하였다. 이 작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그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단 연간 1시간 단 5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다라는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도수율 먼저 풀어보시죠. 자,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연 근로시간 수. 자, 연 평균 근로자 400명이라고 했죠. 4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라고 했죠. 그럼 곱하기 8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연간 300일의 작업을 하던 중, 그럼 곱하기 300이 되는 거고요. 300명을 했으니까요. 300일의 작업을 했으니까요. 자, 그 플러스 50이 나오죠. 플러스 50은 밑에 조건이 걸렸죠. 단 연간 1인당 5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5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 곱하기 8 곱하기 300 더하기 5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의 재해 건수죠. 그 재해 건수는 여기 적겠죠. 5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라고는 조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5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5.10이 나오는 겁니다. 5.10. 이해가 좀 하셨나요? 자, 그럼 강도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연 근로시간 수분은 똑같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400 곱하기 8 곱하기 300 더하기 50이라고 그대로 넣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인데 이건 여러분들 표를 참고해 표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사망부터 1급, 2급, 3급은 7,500일 손실일수, 4급은 5,500일, 5급은 4,000일 등등등 해서 14급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지만 다 외우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문제에서 사망 1명이라고 했죠. 사망 1명이기 때문에 7,50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더하기가 들어가죠. 왜? 이것도 더해야겠죠. 왜? 10급의 재해가 4명이라고 나왔습니다. 10급. 자, 보시죠. 그럼 10급은 며칠이냐? 600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급 재해가 몇 명이다? 4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60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더해주시고 그리고 곱하기 1000이 들어간다면 답은 10.10이 나오는 겁니다. 10.10. 이해가 되셨나요? 이 문제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계산 문제를 알아야겠지만은 저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1인당 50시간의 조건과 그리고 두 번째 사망 1명 그리고 10급 재해 4명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 조건을 식에다 어떻게 잘 대입을 시킬 수 있느냐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계산 문제 치고는 변형이 조금 되면서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합니다. 도수율과 강도율 문제는 기본적인 식을 세우고 그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푸셔보면서 이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기사는 수학에 대한 깊이가 엄청 깊이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른 전기기사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시험보다는 좀 계산 문제의 양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하고, 계산 문제를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말이 길어지는데 계산 문제를 포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겪어보면서 계산 문제 포기한 사람들 치고 합격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 계산 문제가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 하나 틀리면 나의 평균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설명에 해당하는 인간의 적응 기제의 종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거의 답은 투사입니다. 자, 2번.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 이거는 뭐다? 동일화입니다. 자, 3번.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것. 이거는 뭐다? 모방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들어가 볼게요. 4번.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다? 보상입니다. 자, 5번.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는 뭐다? 합리화입니다. 자, 6번.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승화입니다. 승화. 자, 이 문제는 제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보다 문제를 좀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도 더 추가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 6가지 항목을 다 집어넣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를 외워 놓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안전 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심사 기간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자, 보통 예서기제라고 외우는데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심사 기간을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좀 기존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심사 종류 예비 심사가 있고요. 심사 기간은 7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서면 심사가 있고요. 서면 심사는 15일이고, 그리고 다른 별개의 사항으로 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30일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가 있는데, 이거는 심사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45일이 걸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품 심사가 있습니다. 제품 심사는 2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제품 심사 15일로 되고요. 그리고 2번 형식별 제품 심사, 이거는 30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건이 하나 걸립니다.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60일이라는 심사기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은 심사 종류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23년도에는 조금 더 어렵게 변형돼서 나온 것 같아요. 역시 이런 문제도 이제는 뭔가 더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심사 기간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항차기 및 항발기의 건상용 와이어 로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항타기, 항발기 내용은 여러분들 작업형 가도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또 항타기가 뭔가, 항발기가 뭔가의 차이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 항타기는, 자,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때린다. 항발기. 자, 항발기는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뺀다. 자, 건설 현장에 가시면 파일을 박을 때는 항타기로 박는 거고요. 항발기로 할 때는 그 파일을 빼는 겁니다. 뭐 잘못 박혀서 뺀다든지, 뭔가 공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치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설계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건 조금 더 깊은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근데 항타기가 뭔지, 항발기가 뭔지에 대한 차이는 아셔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작업편 가도 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구체화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건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뭐뭐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뭐다? 안전계수 5입니다. 5.
자, 2번. 건상형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 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건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몇 회 이상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몇 회다? 2회 이상 감기입니다. 2회 감기고. 이 정도는 충분히 감겨야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편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계단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참, 이거는 산안기랑 산안상기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네요. 자, 보시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이건 뭐다? 500kg입니다. 500kg. 5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몇 이상이다? 4 이상입니다. 4 이상. 자, 2번.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건 뭐다? 1미터 이상입니다. 계단의 폭은. 자, 3번.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자,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3미터입니다. 3미터. 자, 그리고 4번. 몇 미터 이상이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건 뭐다? 1미터 이상입니다. 1미터 이상.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과 숫자를 잘 구별해 오시면 될 것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방독 마스크 정화통의 안전 인증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지만 이 문제는 4가지의 답안을 외워놓으신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답 바로 보실게요. 1번. 파가 곡선도입니다. 2번.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이고요. 그리고 파정사사라고 외우거든요. 파정사사. 4. 사용시간 기록카드. 4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그래서 뭐다? 파정사사라고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23년부터는 희한하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즉 유방계라고 부르는 유방계와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23년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화학설비가 되고요. 자, 2번. 건조설비입니다. 3번. 가스 집합 용접장치. 4번. 금속이나 그 밖의 강물의 용해로. 5번.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한기 배기를 위한 설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외우시면 될 듯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부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구분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3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이자 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